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배려하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오히려 차가운 무시를 당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때로는 식사 자리에서 던진 누군가의 쉼없는 한마디가 가슴 한켠에 꽂혀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고, 회의 중에 들은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향하게 되고 결국 내가 이성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상대방에게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한 채 마만 마음의 상처와 후회를 안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의 품위는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무례함은 세련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상황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여유로움으로 상황을 다루는 적극적인 처세술이자 나 자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삶의 철학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무례함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이자 성숙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무례함들을 다루는 실질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존감과 품격은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례한 상황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침묵입니다. 그저 단순해 보이는 이 방법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려 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변명을 하거나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맞받아치려 하죠.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잠시 멈추어 보세요. 당황한 기색도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하며 3초간의 침묵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침묵의 순간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말에 대해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묵직한 침묵이 이어지면 자신의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죠. 이때 여러분이 취하는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침묵은 당신의 말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 이웃 모임에서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깔끔하기로 소문난 김미영 씨의 집에 먼지가 조금 쌓여 있는 것을 본 이웃이 요즘 집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네요.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미영 씨는 연로하신 어머니의 병간호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3초간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이웃은 곧 말을 바꾸며 농담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때로
천 마디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대응할 때는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며 지키는 침묵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침묵의 힘은 단순히 순간적인 대응 방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황을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침묵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상대방의 무례함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만으로는 부족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짧고 단호한 응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왜 그런 상황인지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애쓰죠. 때로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 설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긴 설명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이미 무례한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심 어린 설명에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을 새로운 비난의 소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짧고 단호한 한 문장으로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와 같은 중립적이면서도 단호한 답변은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더 이상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최근 있었던 한 친척 모임에서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큰아버지 앞에서 너는 그 나이 먹고도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은 김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친척들도 많았고 준호 씨의 현재 삶의 방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간 준호 씨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온 자신만의 이유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한 미소와 함께 네, 알겠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 간단한 응답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큰아버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화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 씨의 짧은 대답은 당신의 의견은 들었으니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짧고 단호한 응답은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의 무례함에 품위 있게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긴 설명이나 감정적인 반응 대신 단 한 문장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짧은 대답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무례함이나 의도적인 비하 발언 앞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담백한 지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종 농담이나 장난처럼 포장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이야.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며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넘기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참거나 웃어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흥분하지 않되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분하고 담백한 어조로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적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게 합니다. 박수진 과장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소 꼼꼼하고 철저한 업무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한 동료가 "그 정도 일에 그렇게 화내요? 예민하시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그녀의 성실함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죠. 순간 수진 과장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례하네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담백한 한마디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 공개적으로 지적받자 동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그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식하게 되었죠. 이후로 그 동료는 물론 다른 팀원들도 수진 과장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잘못된 언행을 담백하게 지적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히 한순간의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단호한 지적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정면 대응이 최선은 아닐 수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되묻기입니다. 무례한 질문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본능적으로 해명하거나 변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전제를 이미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신 그 질문의 의도나 전제를 되물어봄으로써 우리는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되묻기의 핵심은 상대방의 질문에 담긴 부적절한 전제나 편견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을 설명하도록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례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최근 있었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자신만의 페이스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민수 씨는 친구 모임에서 "어떻게 그렇게 허둥대면서 살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 그의 삶의 방식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죠. 그 순간 민수 씨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설명하거나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리 대응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허둥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되물었죠. 이 간단한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무례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상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처럼 되묻기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얼마나 근거 없고 무례한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는 감정적 대립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무례함을 다루는 방법이 됩니다. 되묻기를 할 때는 결코 공격적이거나 빈정대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처럼 담담하고 진지한 태도로 물어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며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대화 전략은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말하도록 만드는 교육적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묻기를 통해 상대방의 무례함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기입니다. 사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말 이면에는 대부분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일 수도 있고 시기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투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숨은 감정을 읽어내고 그것에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면 의외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례하다고 느끼는 말들의 이면에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속에는 자신의 불안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날카로운 비판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대응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마을 농산물 축제에서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온 정태영 씨의 부스 앞에서 한 상인이 "이 정도로는 손님 못 끌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분명 무례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영 씨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모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요즘 장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런 마음 알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잠시 멈칫한 상인은 "맞아요. 요즘 힘드네요 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이후 대화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는 따뜻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례해 보였던 첫 마디는 사실 그들의 고충을 표현하는 어색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무례함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지며 때로는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무례한 행동이 이해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진짜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는 우리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때로는 상황을 너무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는 팽팽한 긴장감을 순식간에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면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나의 의견이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세련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머는 결코 상대방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약간 낮추거나 상황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방식의 유머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유머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대화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IT 회사의 기획회의에서 있었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입 개발자인 김진우 씨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한 손님이 "이 아이디어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이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전환했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제 아이디어가 너무 혁신적이라서 놀라셨죠?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재치 있는 한마디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무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머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웃음 속에서 사람들은 진우 씨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제안들이 실제로는 참신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이디어 중 일부는 프로젝트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유머의 사용은 무례한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머는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키고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때로는 처음에 거절되었던 의견이나 제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머가 결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유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머야말로 무례한 상황을 품위 있게 다루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머는 무례한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유머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대부분 그들 자신의 깊은 상처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온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좀처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말에 어떤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실은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의 표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덜 영향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있었던 한 예비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수진 씨는 약혼자와 함께 고른 예물 시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예물 시계로는 너무 저렴한 브랜드 아닌가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수진 씨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 남을 평가하려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제로 그 지인은 최근 들어 자주 다른 사람들의 결혼 준비를 트집 잡곤 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연애가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무례함을 그들의 내면에 있는 상처나 결핍의 표현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에 덜 상처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이는 결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도치 않게 다른 이에 대한 무례함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에 덜 영향받고 더 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무례함을 대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을 그들의 내면에 있는 상처나 결핍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와 공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깊은 관계 맺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연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늘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깎아내리고 불필요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처음에 지연 씨는 이 동료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정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연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료와는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소통만 하고 대신 다른 동료들과 더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례한 동료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고 지연 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더 즐겁고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며 건강한 삶을 위한 필요한 결정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례한 상황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8가지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침묵으로 대응하기, 짧고 단호하게 응답하기, 상대방의 잘못을 담백하게 지적하기, 되묻기로 대화의 주도권 잡기, 상대방의 숨은 의도 읽어내기, 유머로 가볍게 넘기기, 상대를 불쌍히 여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과감히 거리를 두기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무례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더욱 지혜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철학과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